안녕하세요, 돈볶이입니다. 복붙코딩 컨텐츠는 코딩을 완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고요.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부터 제작, 사용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알려주는 알림이 제작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만들게 된 건 사실 보는 거야 금방 보지만 꼭 까먹고 나왔을 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림이 제작 과정은요, 우선 기상청에서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에서 오늘 비 올 확률을 뽑아내서 카톡으로 전송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3가지 스크립트를 짤 예정입니다. 기상 정보를 가져올 땐 기상청 API를 이용하고 카카오톡 전송할 땐 카카오톡 API를 이용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API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 예정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누구나 데이터를 읽거나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구나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살짝 귀찮긴 한데 오히려 코드 자체는 짧고 간단해서 처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딩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진행할 건데 프로그램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주소창에 python.org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다운로드에서 윈도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받으셔도 상관없긴 한데 스테이블 릴리즈에서 최근인 3.10.7 버전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64비트 두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 운영 체계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운영 체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어판에서 시스템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시스템 종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맨 아래에 인스톨러 설치해 주겠습니다. 설치는 금방 될 텐데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서 add python 이 체크박스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인스톨 누르셔서 다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넥스트 눌러서 여기도 다 체크해 줍니다. 다 체크해 주시면 저처럼 경로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확인하고 이제 인스톨 눌러줍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Disable Pass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잘 깔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작에서 환경 변수를 검색하시고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을 누릅니다. 고급에서 환경 변수를 클릭하고 아래쪽 시스템 변수의 패스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맨 위 두 줄에 파이썬 환경 변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면 새로 만들기로 직접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에서 cmd를 검색해서 도스 창을 한번 켜보시면 여기서 파이썬을 입력했을 때 저랑 비슷하게 파이썬 3.10.7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파이썬이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코드 입력 프로그램을 하나 더 깔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code.visualstudio.com 입력하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밑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될 텐데 완료되면 바로 켜주시면 됩니다. 동의 누르고 다음 추가 선택에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해 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켜지면 맨 왼쪽 표시줄 맨 밑에 블럭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맨 위에 파이썬이 있을 텐데요. 인스톨 눌러줍니다. 인스톨링은 지금 설치 중인 거고 설치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코딩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소창 왼쪽 맨 위에 문서 모양을 눌러주시고 오픈 폴더를 클릭해 줍니다. 원하시는 데다 해도 되지만 경로가 짧은 게 좀 편하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 선택을 누르시고 이거는 그냥 yes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클릭 후 뉴 파일 클릭 후 test.py로 작성해 볼게요. 프린트 따옴표 헬로 월드 이렇게 적으시고 오른쪽에 재생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헬로 월드가 프린트 됩니다.
네, 코드도 잘 돌아가니까 제가 블로그에 기본 코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 가셔서 파이썬 파일을 똑같이 프로그래밍 폴더에 저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방금 저장한 파일 이제 열어주시면 제가 개인정보 넣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청 데이터 불러오고 데이터 가공하고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까지 차례대로 매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패키지 불러오기인데요. 파이썬 패키지가 무엇이냐 하면 모듈을 모아놓은 폴더입니다. 그럼 모듈이 뭔지 알면 자연스럽게 패키지도 뭔지 알 수 있겠죠. 모듈은 특정 기능을 하는 함수, 클래스 등을 미리 작성해서 사용자들 쉽게 쓰라고 모아둔 파이썬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는데 원두는 몇 그램 써야 되는지, 온도는 몇 도에서 갈아야 되는지 그런 거 몰라도 이 아메리카노 버튼 하나 누르면 먹을 수 있잖아요. 설령 방법을 안다고 해도 한번 먹을 때마다 계속 그걸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줘야 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코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 하나를 파이썬에서 표로 불러오고 싶으면 프로그래밍적인 로직도 알아야 되고 복잡하게 하나하나 설정해줘야 읽어올 수 있는데 사실 저도 할 줄 몰라요. 근데 패키지라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한 줄이면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패키지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import from as 이 세 단어만 알면 됩니다. import request는 request라는 패키지를 가져오겠다 이런 의미이고 from 이거 import URL open 얘는 URL library request라는 패키지에서 URL open이라는 모듈을 가져오겠다 이런 의미인데 나는 URL open만 필요한데 굳이 폴더째로 다 가져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져오면 나중에 코드 쓸 때도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도 많이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as인데요. 이거는 판다스를 가져와서 PD로 부를 거야 이런 거고요. 그냥 내가 붙여주고 싶은 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import JSON as Tyson 나는 JSON을 Tyson이라 부를 거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패키지는 처음부터 나는 이걸 쓸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넣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게 생기면 그냥 추가해주면 됩니다. 판다스에 여러분들은 노란색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판다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요. 혹시 이렇게 밑에 창이 안 뜨시면 그냥 런 한번 눌러주시고요. 터미널 화면에 여기 더하기 옆에 눌러주시고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있을 텐데 그걸 눌러주시면 그냥 아까 열어봤던 그 cmd 도스 창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pip install 판다스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설치가 되고 이렇게 노란색이 없어질 거예요. 만약에 PIP는 내부 외부 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컴퓨터 한번 재부팅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은 된 것 같은데 이 노란색이 안 없어지면 그냥 VS 코드 껐다 키시면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 가져오는 부분만 한번 돌려볼 건데요. 그냥 런을 누르면 한 번에 이 코드가 다 돌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구간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맨 위에 4%%를 입력하면 이렇게 파란 줄이 생기고요. 또 이제 그 아래에 똑같이 4%% 입력하면 이렇게 구간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이렇게 바로 V가 뜨는데 아마 여기 밑에 IPY 커널을 설치하라고 여기에 뜨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패키지는 다 가져왔고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API를 받으러 한번 가봅시다. 네이버에 기상청 단기 예보 API를 검색해 주세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셔서 스크롤 내려주시면 활용 신청이 있을 거예요. 활용 신청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네, 저는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페이지로 가서 목록을 단기 예보 조회로 바꾸고 활용 신청을 눌러줍니다. 저는 활용 목적을 기타의 날씨 확인용 개인으로 적어줬어요. 아래 기능 다 체크하고 동의하고 활용 신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질 텐데 아래 단기예보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우선 참고 문서를 다운받아 주시고 일반 인증키 디코딩 이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수정할 게 있는데요. 요 NXNY에 우리 동네 좌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까 다운받으라고 말씀드렸던 참고 문헌에서 엑셀 파일을 열면 이렇게 지역마다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사시는 곳에 X, Y를 찾아서 여기 NXNY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코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는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변수를 담겠다고 컴퓨터한테 선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코드의 의미는 내가 앞으로 서비스 키라는 단어를 쓰면 너 알아서 그 인증 키로 알아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변수도 뭐 숫자 먼저 쓰면 안 되고 이런 규칙이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는 로직은 구글에 기상청 API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거 저도 복붙해서 가져온 거고요. 벌써 이걸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까지 구획을 나누고 이 부분만 또 컨트롤 엔터로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로드 했으니까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렇게 뭐가 담겨져 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맨 밑에다가 변수만 딸랑 써주면 컴퓨터는 이거 읽어줘 이렇게 알아듣고요. 보통 저희가 쓰는 프린트 데이터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컨트롤 엔터로 돌려볼게요. 보면 요게 그 제이슨이 데이터를 담는 형식인데 이게 뭐가 들어있긴 한데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렵죠. 이걸 보기 편하게 좀 표로 바꿔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바로 밑에 줄도 같이 돌려줍니다. 이것도 엔터 치고 여기다가 df 딸랑 써주고 네, 여기도 구획을 나눠야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볼게요. 컨트롤 엔터 보면은 네, 좀 더 보기가 편해졌죠. 혹시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안 뜨고 에러가 나셨으면 아마 지금 새벽이라 그러실 거예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오늘 5시에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데 5시가 아직 안 지나서 그런 거니까 위에 이 투데이 부분을 어제 날짜로 예를 들면 따옴표 쓰고 2022-1016 이런 식으로 어제 날짜로 바꿔서 작업해 주시고 다 끝나면 이제 투데이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PD라고 써있죠. 이게 아까 저희가 임포트 했던 그 판다스 그 패키지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뭐 카테고리에 TMP, UUU, VVV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까 다운받았던 활용 가이드 보시면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수 확률, 강수 형태만 필요하니까 이제 POP, PTY만 따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 코드인데요. 이 LOC는 로케이션 이런 건데 표를 그 많은 거 다 가져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행과 열만 가져와라 이런 의미이고 기본 형식은 df.loc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열은 일단 칼럼은 저희가 모든 칼럼을 다 가져올 거니까 그거는 네, 이 땡땡 써주면 다 가져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보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카테고리 칼럼이 pop 그리고 얘는 또는 이거든요. 또는은 그 원 표시 있죠. 백슬래시 이거를 시프트 백슬래시 해주시면 이게 또는 표시입니다. pop 또는 pty인 행만 가져와라. 그리고 는 df로 돼 있죠. 다시 df로 덮어 쓰겠다. 걔를 df로 다시 담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다시 df를 써주고 구획을 나눠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PTY와 POP만 남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면 베이스 데이트, 베이스 타임은 발표 날짜, 시간이죠. 크게 의미는 없고 예보 날짜와 예보 시간 그때 PTY는 0, 강수 형태는 아무것도 안 온다. 그리고 POP는 0%다. 비가 올 확률은 0%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건데 읽다 보니까 조금 거슬리는 게 있는데요. 같은 시간에 강수 확률과 강수 형태가 한 줄로 나오면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데이터를 가공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을 칼럼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피벗 함수고요. 카테고리에 있는 항목들을 칼럼으로 올려주고 거기에 들어갈 값들은 이 포캐스트 밸류를 적어줘라, 이런 의미인데, 피벗, 언피벗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이 코드 복사해서 막 넣다 보면 얻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 코드는 데이터 타입을 숫자로 바꿔준 건데요. 칼럼의 데이터 타입 확인하는 방법은 dtypes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칼럼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오브젝트, 거의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포켓스 밸류 값은 숫자니까 이거를 숫자로 그냥 바꿔준 겁니다. 이걸 돌리고 한번 다시 봐볼게요. 돌리고 다시 타입을 보면 이렇게 플로트로 바뀐 거, 실수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포커스 밸류 쭉 써있던 게 이렇게 POP랑 PTY로 나눠서 이렇게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올 확률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코드를 보면 이제 예보 날짜는 오늘이다. 그리고 POP 강수 확률이 30 이상인 것만 갖고 온다, 이런 의미인데, 이 30은 그냥 제가 며칠 동안 보니까 강수 확률 30%까지는 약간 노이즈로 많이 끼는 것 같아서 30보다 클 때만 알람이 오게 하려고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강수 확률이 다 0이었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데이터가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는 그냥 샵 하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는데, 이거는 알아서 스킵하고 컴퓨터가 돌립니다. 혹시 이미 다 돌려가지고 이게 이미 날아갔다 하시면은 그냥 맨 위부터 그냥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Shift 엔터를 쓰시면 좀 바로바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진행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르게 쓸 방법도 많아서 의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강수 형태 그 PTY가 0은 뭐고 1은 뭐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문자로 바꿔준 겁니다. PTY가 0이거나 1이면 B로 써주고 2면 눈 B로 써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가 올 확률은 몇 %입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면 끝이겠죠. 이제 카카오톡 전송만 하면 되는데, 카카오톡 전송도 동일하게 카카오톡 API가 필요합니다. 우선 API를 받아줄게요. 구글에서 카카오 개발자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이 사이트가 나오고 내 애플리케이션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바로 완료했고요. 회원가입이 완료되셨으면 내 애플리케이션 다시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앱 이름을 저는 웨더 알람으로 했고 사업자명은 개인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웨더 알람이 생성되었고요. 눌러주시면 앱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카카오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활성화 설정을 ON 활성화해 주시고, 쭉 내려가서 리다이렉트 URL을 등록 눌러주시고, 이건 예시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적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항목에 가서 닉네임 필수 동의, 카카오 계정 선택 동의, 맨 아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선택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요약 정보로 가서 REST API 요거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VS 코드에 오면 REST API 키 붙여넣기 해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붙여넣어 줍니다. 여기에 붙여넣을 때는 요 중괄호도 포함해서 붙여넣어 줘야 돼요. 중괄호는 없애줘야 돼요. 이건 저도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어 주셨으면 이제 요 코드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크롬에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뜰 텐데요. 로그인 해주시고 아마 승인 화면이 뜰 텐데 그거 승인해 주시고 여기서 코드는 뒤부터 끝까지를 복사해 줍니다. 여기를 복사해서 이제 이 코드 붙여넣기에 붙여넣으면 그럼 이제 코딩은 거의 끝났습니다.
우선 돌리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DEF를 쓰면 이렇게 긴 것들을 함수로 정의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굳이 이거를 함수로 넣은 건 밑에를 봤을 때 이렇게 긴 거를 여기에도 놓고 여기에도 넣고 하면은 너무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이럴 때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서 쓰면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if 만약에 df의 length 길이가 0이면 이 말은 즉 아까 저희가 만들 때 POP가 30보다 작은 건 다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비어 있으면 오늘은 그냥 화창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라. 0이 아니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비어 있지 않으면 아까 프린트했던 이 부분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샌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굳이 뭐 건들고 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코드에 필요하면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한테 보내기 말고 남한테 보내기 할 때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표시했었던 이 %% 있죠? 얘네들을 다 지우고 run 하시면 이제 카톡이 올 거예요. 혹시 에러 나면 뭐 여기 에러 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도 되고 맨 밑에 뭐 에러 뭐라고 써 있는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코드를 원하는 시간에 돌도록 스케줄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스케줄링은 윈도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해서 작업 검색하시고 작업 스케줄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작업 만들기를 열어주시고 일반 탭에서 이름을 적고 사용자 로그온 여부에 관계없이 실행, 또 가장 높은 수준의 권한으로 실행, 요거 체크해 주시고 트리거 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선 시간을 예약해야 하는데요. 매일 편한 시간에 나가시기 전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 탭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프로그램은 파이썬 파일을 찾아줄 건데요. 아까 파이썬 설치했던 경로인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파이썬 310에 파이썬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인수 추가 옵션에 저희 코드 저장한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만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제 왼쪽에 작업 스케줄러 라이브러리 누르면 저희가 설정한 작업이 있을 거고요. 우클릭하고 실행 누르면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알람 제작 끝입니다. 저도 처음이라 분명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거 지금 찍으면서도 이걸 끝까지 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코딩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진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영상은 앱테크 관련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지 아니면 코인 관련해서 요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더 실용적이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